자, 어제 단독들이 쏟아졌습니다. MBC가요 단독을 내는데, 자 국회에서 최혜병 특검이 부결된 얘기는 이따가 전해드리고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단독이 MBC만 사실 나온 게 아니고 단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이라고 착각할 만했죠. 다른 방송사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러니까 MBC가 이 최상병 관련돼서 계속 단독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계속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MBC는 단독이라고 믿고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제 신문으로는 한겨레도 이게 예. 똑같은 단독이 나왔었는데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재밌지. 보도 내용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윤석열 전화번호가요 끝자리가 5721이에요. 후배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는 있죠. 어쩌다 보니 알고는 있죠. 통화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지금 없습니다. 연결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러면은 대박인데? 여성 목소리가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 지금 그 뭐 김기환이 포렌식을 했더니 통화 내역이 그냥 쏟아져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김기환 쏟아져 나올 때 이쪽 기자들 사이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종서 폰이 황금폰이라더라. 그러니까 이 황금폰이 검찰 같은 데서 수사할 때 증거가 쏟아지는 걸 황금폰이라고요. 진짜 황금으로 만들어진 폰이 아니라. 그게 이제 유래가 그 정준영 씨 때문에 나온 그렇죠, 말이죠. 번익선. 예. 자, 어쨌건 윤석열이 개인 번호로 세 통의 전화를 이정섭한테 했다. 근데 할 수는 있지. 이게요. 여러분 그 8월 2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8월 2일 전에 이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막 전화하고 난리가 났고 그러니까 막 경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걸 전화하는 상황. 근데 그 상황에서 수습이 안 됐던 거예요. 뭐 그 이야기가 이따가 다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틀 후에 윤석열이가 직접 통화를 하는데 그냥 뭐 그렇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전화 통화는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저 내용이 심각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1차 통화, 2차 통화, 3차 통화 이렇게. 특히 저 1차 통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공교롭게도 박정훈 대령의 수사 보고서를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그날 그 시간대였다는 그러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얼마나 공교롭습니까? 그게 뭐 윤석열이 그걸 알고 지금 딱 타이밍을 보니까 보고서를 이첩할 시기구나. 지금 전화해야지 한 건 아니겠지. 그렇게 전화한 건 아니겠지만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딱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그 날짜 그 시간대에 안부 전화를 했을까요? 종서봐 잘 지내니? 이랬을까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 대충 얘는 웬만하면 다 반말이잖아. 저 시장 갔을 때도 야 그저 뭐 먼 게 좀 살아 하자는 것처럼 야 국방장관 난데 이랬을 것 같아.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네.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거니까 이제 세 번의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8월 2일 수요일 평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으로 보면은 점심 시간이에요. 근데 이 점심 시간에 이게 기지국으로 따지면은 사실 그러니까 한남이라고 한남 하잖아요. 기지국. 용산이나 이태원이 아니고 한남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관저에서 점심 시간에 전화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실에서 전화한 게 아니라 네. 집에서 그러면 전화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다가 뭐 참모들이랑 점심 먹다가 이렇게 회의 중에 이렇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그러면 관저에서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비화폰을 안 썼는지 이해는 되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무실이라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통화할 거면 사실 통화 기록이 안 남는 비화폰 다 이렇게 대통령한테도 다 있잖아요. 장관한테 당연히 있고 비화폰으로 통화하면 되는데 왜 자기 개인 폰으로 했는가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한남 기지국에서 발견됐다는 거는 중요한 근데 거죠. 저게 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8월 2일이고 이틀 전 7월 31일 날 그게 이제 뭐냐면 7월 19일 날 최혜병이 돌아가시고 윤석열이가 진상규명 확실히 해라라고 막 뭐 이렇게 약간 쇼를 하고 수사를 했는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임성근까지 조사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기소기원으로 송치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는 윤석열 본인이 누구한테인가의 이야기를 듣고 막 경로를 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수사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날이 7월 31일이고 그것마저도 해병대 쪽에 반발이 생기니까 8월 2일 날 이종섭한테 직접 통화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경로 당일날 이종섭은 대통령실과 통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7월 31일 날 대통령실이 막 전화를 막 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도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여러 개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02로 찍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비화폰 뭐 여러 가지 전화를 주고 받았잖아요. 근데 8월 2일 날 통화도 계속 3번을 했다고 하는데 그 3번을 왜 했겠습니까? 이종섭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혹은 국방부랑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종섭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라고 다시 통화를 한 다음에 대통령실 국방부 또 통화를 했더니 야 이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한번 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전화를 1시간 이상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이건 이종섭하고만 통화를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제가 추측컨대 이거는 꼭 윤석열만 통화를 했을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오빠 이야기했잖아 내가. 잠깐만 전화 좀 바꿔줘봐. 또 멀리 가시네. 종섭 씨 아직도 무슨 파악인지 안 되세요? 잠깐만 빙의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거 빨리 정리하고 우리 호주 가기로 했잖아요. 이미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는데 이렇게 마음 약하게 자꾸 일으키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당일날 윤석열이가 경로했다고 알려진 당일날 대통령실에서 막 전화 통화를 일단 이종섭한테 때리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경로만 하면 알아서 움직이는 그래도 뭔가 상황이 안 바뀌니까 직접 통화를 하는 상황까지 8월 2일 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요구했던 그 변화, 그러니까 누군가를 뭐 빼든 혐의자에서 빼든지 뭐 보고서를 다시 회수해 오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그만큼 대한민국 그 관료 시스템에서 엄청 무리한 요구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대통령의 권한이나 안 그러면은 뭐 비서실장 정도의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그 변경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큰 논란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경북 경찰청에서 이 받았던 서류를 다시 이제 그 국방부에서 와가지고 회수해 가려니까 그 당시에 수사관이 그랬다잖아요. 우리 이거 받은 적도 없는 겁니다.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받은 적도 없는 거라고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거 만약에 받았는데 가져가는 거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실무자들도 이게 얼마만큼 위험한 일인지를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종섭하고 3번 통화한 날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공과 또 통화를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어쨌든 뭐라고 막 3번이나 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종섭은 실무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실무자 하면 내 실무자가 있잖아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은 사실상의 비서실장이 가깝거든요.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자들끼리 그 다음에 통화를 그러니까 둘이 통화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윤석열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종섭의 황금폰. 야, 물론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윤석열이가 다른 사람들 수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그 전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단독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종섭, 김기환에게 텔레그램 확인 바람, 이례적 메시지, 대화 내용 궁금증. 그러니까 저 왜 이례적이냐? 텔레 확인 바람이라는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텔레 확인 바람이라고 보낸 거죠. 남들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컨대 윤석열이가 경로를 하고 또 나중에 이틀 후에 이종섭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 하달 사항이 막 내려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 새날도 똑같은 걸 경험하거든요. 내일이 출연일인 사람한테 메시지는 무조건 텔레그램만 줍니다. 근데 방송 1시간 전까지 안 보고 있어요. 텔레그램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보통 카톡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문자를 따로 보내야 돼. 텔레그램 봐주세요. 텔레그램 확인 봐라.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보안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텔레그램의 보안성 때문에
한동훈이든 황교안이든 누구든 다 텔레그램 써요. 근데 저 텔레그램의 맹점도 있어요. 저 이제 변호사한테 들은 건데 저렇게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거는 텔레그램 서버에서 지우면 지워지지만 내 핸드폰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종섭이 핸드폰을 갈아버리면 그건 못 찾는 거고요. 황금폰이라니까. 근데 이제 이종섭이 냈다는 폰이 사실 알려진 걸로는 이종섭이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이 난 후에 바꾼 핸드폰을 호주를 나가기 전에 이걸 제출하고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찾은 거는 기지국에서 나오고 하는 거는 이종섭 폰이 아니라 기지국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종섭 폰이 황금 폰이었다는 게 저는 이전 폰도 지금 어떻게 복구를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그렇고요. 어쨌건 그 딱 걸렸어요. 임성근 휴대폰도 확보했답니다. 이 뉴스버스 단독인데 임성근 휴대폰도 확보했답니다. 이제 임성근하고 윤석열하고의 관계가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윤석열한테 임성근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임성근 하나 구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쳤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임성근을 보면서 남들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뭔가 좀 실력 안 되는 사람이 몸부림치는 게 남들 같지 않아서 그렇게 마음이 갖는 건가? 안 그러면 진짜 떠도는 소문처럼 뭐 로비를 받은 건가? 로비를 받았다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로비를 받았길래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임성근 휴대폰 확보했다는 뜻은 핸드폰을 안 바꿨을 때 그 네. 의미거든요. 바꾼 후에 핸드폰은 사실은 증거 인멸의 정황이기 크죠. 때문에 네. 그 전에 그 윤석열이가 VIP 경로 이거 있을 때 전화가 이종섭한테 경호처장하고요. 행안부 장관하고요.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걸 덮기 위해서 총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느끼는 거는 이놈의 정권은 갈아엎어야 돼요. 진짜 갈아엎어야 되는데 어제 윤석열과 통화했다. 사실 저는 이걸로 이거 끝났네. 그냥 이거는 이제 매달아야 되는 것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을 도대체 했었는데. 뭘 매달난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실은 공중파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 라디오를 이제 시사에서 이걸 사실 다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SBS 같은 데서는 사회자가 단 한마디도 이걸 언급을 안 합니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대형 사건이 커졌는데 어떻게 공중파에서 안 다룰 수가 있죠? 대표적인 아침 프로그램이 시사 프로그램이. KBS도 마찬가지. 저는 요즘에 그런 거죠. 기존에 있던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 정도 빼고 나면 MBC하고 JTBC만 열심히 보도하는데 어제 이거는 SBS가 단독 비슷하게 던졌는데 단독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건 있죠. 권력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다가 권력의 눈치를 안 보는 지경에 이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모든 언론이 조중동 피함해갖고 보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현재로서는 MBC하고 JTBC 정도가 이걸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어찌 됐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MBC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최혜병 특검 부결이 첫 꼭지일지 이게 첫 꼭지일지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어제 뉴스데스크 딱 시작할 때 오늘 최혜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은 이따가 이야기하시고요라고 하면서 단독을 딱 겁니다. MBC는 정말 멋이 중한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MBC 왜 그 토요일 날 집회할 때 항공사진 보여주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항공사진 아니었던 것 같고 높은 빌딩 올라가서 찍은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자 어쨌건 참 재밌네요. 계속 우길 거예요. 기다리세요. 22대 때 한 번 더 가면 갑시다. 결국 무너집니다. 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윤두창님. 안녕하세요, 푸나님.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나라모를 먹어야 할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아래쪽을 브라질리언을 했거든요. 애써 뽑았는데 나라모 먹으면 빨리 나는지 아닌지 걱정됩니다. 나라모 안 먹어도 납니다. 그러니까요. 거시기는요 뿌리가 튼튼합니다. 그렇죠. 자 강강술래님 요즘 헷갈려 누가 진짜 건인지 제발 알려줘. 약간 그 마차님 성대모사 이런 건가 봐요. 감사합니다. 탄밤주님 빨리 끌어내리는 게 답입니다. 답답하네 진짜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였답니다. 아까 그거 교통 TV 이런 거였나 보죠. 예.